반갑습니다. 수학 작가 김장현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간제 교사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기간제 교사에서 고등학교 지원을 했고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이제 채용 확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고등학교 수학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수학에서 제가 실무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물론 뭐 교생 실습이나 교육봉사도 있었습니다만 뭐 교육봉사는 초, 중학교 위주로 했고 고등학교는 제가 한동안 다루지 않았었죠. 우리 그리고 또 교생 실습은 고등학교였습니다만 음 제가 뭐 고등학교 내용을 정확하게 뭐 찍거나 한 게 아니고 또 작년에는 수학 교육학 소개를 더 많이 드렸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학을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제 학교 수학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만큼 제 수학 교육학 영상은 조금 덜 올릴 예정이고 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로 올릴 겁니다. 또한 제가 이제 뭐 멤버십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공개가 있고 전체 공개가 있습니다. 일부 공개가 되는 것은 이제 교과서 문제풀이 영상이 될 것이고 전체 공개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개념 설명이거나 전공연화 학력 평가를 시행하게 됐을 때 문제풀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채널 운영이 좀 바뀔 거다.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음, 시작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다항식의 사칙 연산을 배우셨고, 다항식의 사칙 연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가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나눗셈은 따로 찍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정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의미가 확장되기 때문인데, 수에서 나머지 정리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도 검산을 통해서 작성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또 썼다면 여러분이 혹여나 중학교 영재 교육을 들으셨다면 이 개념이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다 하는데 들어보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라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나머지 정리의 의미를 이해하며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항등식, 나머지 정리,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활용한 문제 해결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달성에 대한 목표는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항등식의 의미와 성질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은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을 겁니다. 문자와 등호를 포함한 식에서 문자의 임의의 값을 대입했을 때 항상 참이되는 등식으로 지금과 같이 예를 들면 좌변과 우변에서 차수와 문자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A와 A 프라임, B와 B 프라임, C와 C 프라임이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2번에 있는 미정계수법입니다. 미정계수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저도 사용하는 법입니다만 계수비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미리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배수비교법이 있고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수치대입법은 x를 넣었을 때 그 내용의 개수들이 같아져서 나타나는 걸 의미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개수비교법만 사용을 하실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겠습니다. 항등식의 정의 그리고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이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미정계수법 그중
개수 비교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k 플러스 3x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k 플러스 2lx 그리고 3k 마이너스 l 이 세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2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5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었을 때 k와 l 값은 무엇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알아야 할 거, 개수를 파악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k 플러스 3은 2가 된다라는 것 하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x 제곱의 개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x의 개수를 살펴볼 때 마이너스 k 플러스 2l이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수항을 비교했을 때 3k 마이너스 l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수 비교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으로 설명을 해보면 지금 k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l은 2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 접근을 하면 1번과 2번을 풀든 2번과 3번을 풀든 1번과 3번을 풀든 k와 l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이기 때문이죠. 그 방정식이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걸러도 나머지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미정계수법에 대한 간단한 예 하나를 들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나머지 정리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라 함은 다항식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px를 다항식이라 하고 qx를 몫이라 하며 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r을 나머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나누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무엇으로 나누는지를 x-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는 상수고요. 그랬을 때 몫과 나머지를 이야기했을 때 보라색 글씨처럼 px가 x-알파 곱하기 qx 더하기 r이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전 내용과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내용인데요.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하는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에서 나눗셈을 비교를 했었죠. A는 BQ 플러스 R. 그래서 수를 소문자로 쓰게 했었고 다항식을 대문자로 쓰게끔 했었는데요. 이때 A가 PX에 해당하는 다항식이고 B는 X-알파라는 것을 의미하며 QXR 이거는 동일하겠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R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작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B의 차수가 1이었으니까 R의 차수는 0이 되겠죠. 0이 된다는 뜻은 네, 상수항이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이 내용과 동일하게 접근을 해보면 2차 다항식을 1차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1차식이 나오겠죠? 근데 나머지를 보면 17이라는 상수가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어떤 걸로 나누는지를 봐야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차수가 나눠지려고 하는 수보다 작다는 것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좀 더 중요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알파를 대입합니다.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0이 된다는 뜻은 p 알파라는 것이 r이 된다는 건데요.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서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계값이라고 했던 거를 전 시간에 배웠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한다는 뜻은 x 대신에 알파를 넣어서 그 알파를 상수라고 했으니까 다항식에 대해서 결과값이 얻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다항식에 알파라는 상수를 대입해서 얻어진 수가 결국 r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다 나머지 정리해서 다항식에서 나머지 정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변환점이 생겨요.
1차식이 x-알파가 a 플러스 b라면 ax 플러스 b라면 어떻게 바뀌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마찬가지의 형태입니다. x-알파가 ax 플러스 b로 바뀐 건데 x 대신에 이제는 무엇을 대입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것을 0을 만족하는 x값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이고 이를 대입했을 때 얻어진 px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시계값이 상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1차식이 만약에 2차식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개수는 a라는 걸로 두고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알파와 베타라는 어떤 실수로 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x에서 알파를 대입하는 것 하나가 있을 거고 x 대신에 베타를 넣는 것 하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rx는 어떻게 되냐면 2차식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rx는 1차식 이하가 된다라는 거죠. 1차식 이하가 된다라는 뜻은 변수가 두 개 존재할 거예요. 그 변수가 뭐냐면 문자 두 개라는 건데요. 1차식이니까 1차식의 형태 ax 더하기 b가 있잖아요. 그러면 a 값 구해야 되고 b 값 구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온다면 예, 연립방정식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p 알파가 r a 알파와 같고 p 베타가 r 베타가 같다. 이렇게 쓰면서 이제 시계값은 이제 p 알파와 p 베타가 되겠죠? 왜냐면 그렇게 나온 값들이 문자로 나와 있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풀었을 때 여러분이 결국에 ax 더하기 b의 형태에 대해서 a가 뭐고 b가 뭔지를 아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해석이 좀 되실까요? 그러니까 위 개념에서 조금 응용된 것이 밑에 개념이고 이게 만약에 변수가 좀 더 많아진다면 즉 인수분해가 되는 3차식이라면 더 복잡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풀어지게 되는 거는 네, 3차식이 되겠죠. 3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 3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니까 a, b, c 각각에 대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했었을 때, 나머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나누어 떨어진다가 있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은 나머지가 0이다라는 뜻이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좀 더 강한 조건이에요. 나머지가 얼마였다라는 것은 좀 풀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진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풀어보니까 나머지가 존재해요가 되는데, 이제는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정리가 된 건데, 이것을 우리는 인수 정리라고 부르고요. 만약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뒷부분이 0이 된다는 겁니다. 0이 된다는 뜻은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거고, 나머지가 0이다가 되니까, 결국 x-알파를 대입해서 p알파가 0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다음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접근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네. 처음이 맞고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이는 개수만을 활용합니다. 그동안 나눗셈을 계산할 때는 문자를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x에 대한 3차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가 구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개수 쓰기 힘들잖아요. 죄송합니다. 개수 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문자 쓰기가 버겁죠. x 세제곱 제곱 x 상수 이거 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만큼은 이제 조립제법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고, 즉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나눗셈 기호에서 뒤집어진 형태이지만 여기는 그대로 고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 그러고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곱해졌죠? 더합니다. 곱해지고 더하고 곱해집니다. 여기는 뺐죠. 그러니까 왼쪽에 여러분이 보이시는 내용에서는 x-1과 2x 제곱을 계산해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제곱과 마이너스 2x 제곱에 대해서 빼서 x 제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3x와 마이너스 x 빼면 4x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빼면 2가 되겠죠. 근데 조립제법은 더합니다. 여기서 많은 실수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거 하면 되나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이 좀 더 빠르게 하시고 싶다. 그러면 조립제법의 방법이 좀 더 낫겠죠.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께 설명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였는데 한 번 더 설명을 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서 항등식의 의미는 문자와 등호를 포함한 식에서 문자의 임의의 값을 대입했을 때 항상 참이된다라고 해서 미정계수법을 설명드렸고 미정계수법 중에서는 두 가지 방법, 계수비교법이 있고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계수비교법을 중점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정리의 정의와 개념에서는 지금 다항식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에 배웠던 개념에서 수에서 나눗셈 정리가 있었고 지금 현재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가 있으니까 두 가지 모두 비교해가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에서 좀 더 강한 조건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가 있었을 때는 인수 정리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계산할 때에 대한 또 다른 방법으로 조립제법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인수분해 그런 내용이 아마 들어 있을 건데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어, 제가 댓글 그 설명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